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야권과 비박계에 맹공을 퍼부으며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은 단독 영수회담 제안으로 중단됐던 3당 대표 회담을 갖고 단일 대우 재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두 분 현직 의원을 모셨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친박의 반격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추미애 제1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보다 더 힘있는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분단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시민단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거든. 대통령이 그렇게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우주의 기운도 역시 빌라임처럼 받으셨구나. 그런 막장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와 광신도들 간에 소통하는 이러한 구조, 인식. 네, 친박 지도부의 거침없는 공격 들으셨는데요. 제 옆에는 비박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황영철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 지도부의 이른바 맹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별로 센 공격처럼 들리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친박이 강공 모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 어쩌면 이것이 수세에 몰리는 것을 더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진정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이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어떤 쇄신과 또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더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 기조였는데 네. 반격에 나선 이 시점 왜 네.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눈속임으로 침묵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조금은 겸손한 척하면은 좀 촛불이 잦아들겠지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이제 내일 오전에 우리 비상시국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친박 진영의 강공 모드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을 향해서도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인민재판식이다. 이렇다고 이제 이정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요. 예. 법 몇 개 위반하고 형사 범죄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분이 헌법을 완전히 파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라는 그분이 표방하셨던 것들을 보고 찍은 거지 예.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고 이거 완전 꼭두각시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럼 최순실도 지금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어요? 나라가 지금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안 된다. 이제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지도는 5%.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뭐 한 73% 정도가 탄핵이든 하야든 퇴진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의 어떤 뜻을 거슬러서 예.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뭐 재판 어쩌고 저쩌고 법을 몇 개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 또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 위에 국민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정말 이 상태 창피해서 예.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큰일이고요. 이렇게까지 민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정현 대표가 오늘 야권을 향해서 독서를 쏟아부었는데 이정현 대표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반격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처분이 있겠죠.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추미애 대표님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최 선생님, 저 갈라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대통령과 우리가 어쩌면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JP가 5천만이 달려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후면 퇴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겁니다. 이정현 대표가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비상시국회의 김무성 전 대표도 헌법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유승민 의원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겁니까?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결이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비상시국회의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의견들이 다 지향하는 바는 대통령이 국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기는 어렵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조기 단축을 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든지 예. 아니면 국정 운영에서 전면적으로 손을 떼든지 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다 예.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유승민 의원의 안은 대통령이 결단하게 하라는 예. 것이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는 대통령이 결코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선책으로 탄핵밖에 길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영철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에 더 무게를 싣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에 의한 것은 강제적으로 예. 퇴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물러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예.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 기류를 보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 카드는 야당에서 어떤 걸 꺼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쨌든 퇴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뭐 다른 의견들도 없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판단력이 상실된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정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퇴진시킬까 이런 건데 뭐 본인이 그냥 알아서 자진해서 퇴진하는 게 가장 평화롭고 예. 또 가장 이렇게 어떤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좀 그나마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퇴진 못하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정말 민심 파악 못하고 혼자 그러고 계시면 예.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상황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에는 강제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이 상태로 예.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는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예.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유혈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예.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예. 저는 국회가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속 가면 이렇게. 탄핵 카드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그거는 예. 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뭐 무슨 이게 기계적으로 딱 몇 달 후에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국민들이 이때까지 국회는 뭐 했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의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래 기다리긴 좀 어렵다. 예. 올해 안에 어찌됐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까지 가는 상황을 뭐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새누리당 내에서 특히 이제 비박계 입장이 그럴 때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까지 갔을 때 비박계 어느 정도 좀 응집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이 상정돼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예. 저는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비박계 의원뿐만이 아니라 예. 적어도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안이 상정됐을 때 과연 반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강성 친박을 제외한 예. 나머지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의할 예. 경우가 오히려 경우의 수가 더 크다고 생각을 강성 친박에서도요? 강성 친박을 제외한 모든 그 의원들이요?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뭐 강성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예.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예. 저희 심정적으로 지금 이제 뭐 지난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약간은 중도적 입장에 머물러 있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예. 적어도 아무리 뭐 지난 공천 과정에서 뭐 친박 공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 이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과연 이런 거센 국민의 분노 또 요구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반대편에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비박 진영만 해도 50명 가까이 되는데 예. 그럼 충분히 탄핵안의 가결 정수는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보다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기명인가요? 무기명인가요?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무기명으로 되는 네.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비박계 입장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물론 민주당의 당론은 어렵사리 이제 퇴진으로 정해졌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의 기류와 이렇게 보면은 특검 카드를 여당에서 빨리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당에서 특검 카드를 근시일 내에 꺼내든다면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특검은 이제 오늘 특검 법안이 탄핵 카드요. 예. 탄핵 말을 예, 잘못했습니다. 탄핵 카드요. 카드. 예.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긴 시간은 아니라도 법적인 검토 또 뭐 대충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론에 대한 수렴도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거고 물론 지금 다 여론 듣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저는 결국 이게 우리 지금 헌정사에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우리가 헌법에 대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황영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과 함께 해온 집권 여당이었고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새누리당에 있었던 많은 역할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행동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두 여야 현역 의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내 비박계 그리고 이제 야당의 입장을 듣고 있지만 또 이러면 뭐 강성 친박 지도부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를 함께 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인데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야나 탄핵 거론이 이른바 마녀 사냥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진실규명 작업이 한창인데 실체와 증거보다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년간 총리로 재직을 했었을 때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봤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부 조력 없이 판단 못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아직 수사 중이고 실체와 증거보단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만 난무하는 게 아니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수사 중이라는 거는 지금 형사법적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헌법 위반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뭐 형사법 무슨 죄, 뭐 직권남용죄, 뇌물죄 이 얘기가 나올 뿐이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한테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을 했는데 이 위임 계약을 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계약을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그 계약 우리도 해제하고 이제 준 권력 돌려받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형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합니까? 그건 정말 정홍원 총리가 저분이 뭐 검사 출신이신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시야 안에서 나온 얘기고 이렇게 지금 국가적 사안에서 저런 얘기하는 정말 지역 말단적인 얘기다. 좀 국민이 화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서 수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티시잖아요. 그리고 이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일단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의 자리에 계시는 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업무를 해야 되니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봐주면서 하고 이게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보다. 그러면 일단 내려와서 수사받고 처벌받을 거 받고 중요한 거는 나라는 굴러가야 되니까 당신 내려와서 딴 거 하시고 우리는 국가를 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요. 정원 총리가 이제 우리 당에 잠깐 계셨을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자주 뵙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굉장히 진중하시고 마음이 좀 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정 속에서 저런 말씀을 좀 하셨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첫 번째 마녀 사냥이라고 비유한 건 대단히 잘못됐죠.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약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냥을 하는 것을 마녀 예. 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뭐 상황이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두 번째 말씀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리 최순실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서 예. 잘못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뭐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다. 뭐 예. 최근에 17, 18세 정도의 정신적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그건 또 너무 야간 얘기라고 들어요. 그런데 이건 본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이 자기 판단을 분명하게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홍원 총리답지 않다. 요즘 왜 정홍원 총리께서 저런 말씀을 이렇게 예. 하실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여야 의원을 오늘 저희가 이제 모셨으니까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에 또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LCT 사건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뭐 굉장히 의원들끼리도 관심이 많다, 여러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LCT 사건에 대해서. 뭐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정도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굉장히 큰 뭐 게이트 차원인데 이제 최순실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뭐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뭐 이러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지시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자기 일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 얘기하면 오히려 LCT 수사 자체가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오히려 오해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길입니다. 워낙에 이런저런 의혹이 막 불거지다 보니까 몇몇 사람 이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찌라시에 돌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다 보니까 또 몇몇 대권 주자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LCT 연루설 유포자 형사 고소하는 그 방침을 세웠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김무성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LCT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그 LCT 수사 지시하신 거 가지고 좀 약간 특히 부산 지역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압박받을 사람은 압박받는 거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LCT와 관련된 부정에 뭐 청와대나 이런 데가 개입됐다 하는 어느 쪽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그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LCT 사건 뭐 소문에는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글쎄 저도 뭐 지금 비박계 의원님이 많이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연유가 있는 거죠. 워낙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이 연루됐다는 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좀 명확하게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발표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딩이 굉장히 너무 적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연루설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정도면은 될 텐데 너무 또 강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마치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상당 부분은 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유포자에 대해서 예.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물타기라든지 또 뭐 희석시키기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 분명하게 검찰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대단히 2조 원이 넘는 거대 사업에 대한 예.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최순실 사건과 별개로라도 예. 엄정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게이트대로 또 네. LCT 사건은 사건대로 엄정하게 이제 따로따로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야당 의원으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야당의 이 시국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현 총리와 내정자가 공존해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총리를 정하기 위한 또 회담도 지금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어떻게 뭐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예. 야 3당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거국 내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국 내각이라는 거는 일단 그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거국 내각이 전권을 좀 갖고 국정을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가능하면 보장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예. 초반에는 좀 있었다가 이 민심이 그렇게 또 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들이 많이 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퇴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다른 해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퇴진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과도내각이 되는 거고요. 예. 퇴진을 전제로 해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든 총리를 빨리 이렇게 합의해서 누구를 빨리 이렇게 추천하는 게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뭐 어떤 범위가 과도 내각인데 그래도 정권을 줘라 안 줘라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봤을 때 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천하고 어차피 우리는 퇴진하는 쪽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저는 민심과 그다음에 국회 다수 의원들이 퇴진하는 쪽으로 결정했으니까 거의 그렇게 또 가고 예. 있으니까 퇴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지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혹시 이렇게 예.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미리 막 예단해서 하다가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안 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앞을 보고 우리가 할 것들을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우리가 닥친 일들을 민심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미애 생각합니다. 대표 얘기해 보면 단독 영수회담 문제로 좀 리더십이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뭐 추미애의 최순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추미애 대표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이 또 크게 불거졌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추미애 대표의 최순실이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얘기가 아마 박 전 대표가 하신 이유는 뭐 혼자서 그런 결정을 이제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의총에서 의논도 안 하셨고 최고위에서도 의논을 안 하신 걸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한 걸로 돼 있는데 예. 그것이 과연 혼자 결정한 것이냐, 누구와 의논했냐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 단독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예. 전 뭐 의총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은요 우선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국민들이 빨리 해결하길 바라는 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 빨리 해결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민주당만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의 민심이라는 게 95%의 국민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각 다른 야당 지지자도 있고 또 새누리당의 뭐 이렇게 혁신을 바라는 지지자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요. 이 영수회담을 많이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국회 내에서 우리 뭐 새누리당의 비박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의가 어느 정도 돼서 예. 이 로드맵이 좀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하고 만나러 가야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딱 가는 것은 지금 예.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지금 않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사실 당내 사정이니까 조금은 이제 말씀을 자제하는 거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이제 뭐 추미애 최순실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모 인사가 저기 한강욱 비서실장하고 매우 가까운 이제 이전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예. 성사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표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서 추미애의 최순실이 있다라고 예.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또 실명을 말씀하시기 좀 그러신가 봐요. 저도 역시 또 예. 그렇게 예. 실명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국회로부터 분노가 넘어오는 시점이 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할 예. 총리를 빨리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국회를 보면서 국민이 이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네. 지금 여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친박 지도부가 비박계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고 또 비박계도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대권 후보이냐, 몇 퍼센트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후보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깨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에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표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였던 당 대표로서 모든 영화를 누린 분입니다. 지금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석고 대제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당에 돌을 던지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도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친박 지도부란 분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와 광신도들 간에 소통하는 이러한 구조, 인식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는 인식들을 보여줬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네. 비상시국회의에 있는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 이런 탈당 얘기를 언급하는 그런 네. 분들이 좀 많아진 분위기입니까? 차츰 많아지고 있죠. 예. 이정현 지도부가 계속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도 이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예. 결국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우리가 이정현 지도부가 물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경필 지사의 언급은 이런 결연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라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대표실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다 대표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분열시킨다라는 분열주의자로 매도시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우리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과연 지금의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저것을 지지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해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친박 지도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상시국회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워낙 실이 촉박하고 사안이 중대하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12월 20일 정도에 이제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비박계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는 12월 20일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 아마도
이번 달 안에는 예.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압박감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이라고 하는 건 남경필 지사가 언급한 탈당과 뭐 분당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정현 지도부가 이 사태를 계속 거부하고 우리를 이걸 반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정현 지도부 말대로 본인 사퇴 시간까지 기다려줄 정도로 국민들과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들 또 건강한 보수 지지층들이 저희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탈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건강한 보수 세력과 또 당의 변화 쇄신을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예. 더 빠른 결단 또 더 빠른 쇄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최순실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역대 최고 많은 그 규모에서 이제 특검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원칙이냐? 이겁니다. 네, 촛불이 바람에 꺼진다라는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그 바램과 이 걱정이 담긴 그 촛불을 마치 바람 불면 훅 꺼지는 이런 그냥 흔들리는 민심으로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이건 하루 빨리 제가 진짜 오늘 황영철 의원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새누리당 안에서 이 친박 부역자들을 예. 어쨌든 저 지도부에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이 국회가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탈당을 같습니다. 권유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뭐 그거는 알아서 예. 탈당을 하시든 어떻게 예. 하시든 하여튼 근데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지금 지도부가 그대로 있으니까 예. 국회가 반쪽짜리 국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퇴진 문제가 잘 안 되고 또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괜히 미련 갖고 잘못 생각하게 예.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될 수 있는 황영철 거죠. 의원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예. 같은 강원도고 제 바로 옆에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진태 의원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촛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 우리 성난 군중들의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비박계 황영철 의원과 그리고 야당의 이현주 의원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친박계 의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